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설명드릴까 해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 단편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상속세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상속세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팔아서 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북한 빼고요. 북한 빼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억만 받아도요. 막 10억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구조를 좀 미리 파악하시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계산 구조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본적으로 유산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 공제가 전혀 없다라고 할게요. 전혀 없는데 5억을 물려주셨어요. 근데 자녀만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5억을 1억씩 나눠갔겠죠. 그랬을 때 내가 1억씩 나눠 받은 거에 대해서 누진세율 10%씩만 그냥 할 거냐, 아니면은 5억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곱한 다음에 그렇게 누진세율로 곱한 세금을 5명에서 나눠 가질 거냐. 당연히 후자가 세금이 훨씬 크겠죠. 이게 유산세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산세 방식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거주자다, 우리나라에 그냥 살고 계신 일반적이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세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그리고 시민권자면서 거기 계속 살고 계세요. 그럼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요, 우리나라 재산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국에서 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선 기본 틀을 보면요, 총 상속 재산 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비과세 상속 재산, 그런 걸 빼줍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라는 걸 빼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옵니다. 그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 공제액, 우리 뭐 5억,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속 공제액을 빼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수료도 빼줍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나올 테고요. 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1억까지는 10%고요. 30억을 초과하면 50%입니다. 이건 증여세율이나 똑같아요. 증여세율, 상속세율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요, 총 상속재산가액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속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통장에 예금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골프 회원권, 차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상속재산이고요. 의제 상속재산은 법률상 상속재산은 아니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 그러니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상속재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은 법적으로는 이거는 뭐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이걸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추정이 아까 의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건 내가 소명할 수 있으면요, 그럼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상속재산 가액, 이제 구호 물품이라든지 국기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 밑에처럼 이제 공익 목적으로 출연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재용 씨가, 그러니까 고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이재용이 받았을 때 미술품 엄청 받았잖아요. 근데 그 미술품을 저는 기부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액 공제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님이 뭐 재산만 물려주신 게 아니라 뭐 대출도 같이 물려주신 거예요. 그럼 그 대출은 당연히 빼고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채무도 빼주고요. 아버님이 납부하셨어야 되는 공과금인데 아직 돌아가시면서 납부를 못했다. 그럼 공과금도 빼주겠죠. 그 다음에 장례 비용도 빼줍니다. 장례 비용도 아버지가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장례 비용을 내고 돌아가신 거로 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례 비용도 빼준다. 그럼 상속세 과세가액이 있고 상속 공제액이 있는데, 이제 인적 공제가 있고 물적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빼주는 게 있고요, 물건에 대해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과세표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세율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세대 생략을 하면요 30% 할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한테 갔다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상속세가 2번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저한테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2번 낼 상속세를 1번만 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30%를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세금에서
곱하기 1.3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억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40% 할증을 한다. 그리고 대습 상속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쿠션 치고 받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안 계셔가지고 손주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았을 때,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할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총 상속 재산 가액에서 의제 상속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세법상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보험금이에요. 보험금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신 게 아닌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였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하셨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납부를 하셨고, 그 보험금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자산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계약 조건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가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돌아가시면서 생긴 건데 마치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처럼 그 상속재산에 포함을 한다. 신탁재산은, 그러니까 신탁재산도 포함이 되는데요. 타인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의제 상속재산이고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재산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은행에서 돈을 뺐으면,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있는 그 유가증권이잖아요. 근데 돈을 뺐다는 거는 그 유가증권을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예를 들어서 뺐어요, 통장에서. 그래서 이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 돈을 미리 자녀한테 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속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왜냐면 통장에 돈이 더 적게 남아있을 테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 통장에서 돈을 뺐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추정 상속 재산에 들어간다. 똑같아요. 그 통장에서 빼면 너무 티가 나니까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를 팔아서 그 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자녀한테 미리 준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토지를 팔은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상속 재산에 엎어진다. 근데 재산을 자꾸 팔아가지고 아니면 현금을 빼가지고 주니까 걸릴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채무 부담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총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낸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자녀한테 몰래 준 거죠. 이랬을 때도 그 대출 금액을 어디다 썼는지 소명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상속 재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인출금 아니면 처분금액, 대출받은 금액을 내가 소명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작정 100원만 빼도 그렇게 소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1년 재산 종류별로요. 종류별로 1년에 2억, 2년에 5억 넘어야 그거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추정 상속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000만 원을 빼가지고 어디다 쓰셨어요. 근데 나 어디다 쓴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1,000만 원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추정 상속 재산이 얼만큼 소명이 돼야 이제 그게 포함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우선 기준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재산 처분 등으로 받은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 얼만큼이 추정 재산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용도 불분명한 금액에서 이 기준금액을 뺀 만큼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 처분을 10억짜리를 부동산을 처분을 하셨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이면 10억이니까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15억이라고 할게요. 15억이면은 20%인 3억이잖아요. 3억과 2억 중 작은 금액 2억만큼 빼주고 나머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용도 불분명한 금액은 1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이거 어디다 썼는지 다 소명을 한 거예요. 뭐 병원비로도 썼고 뭘로도 썼고 해가지고 소명을 해서 이 10억 중에 내가 소명한 금액이 3억이다 라고 하면 7억이겠죠. 7억에서 이 기준금액 3억과 2억 중 작은 2억을 빼주고 5억에 대해서 추정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 추정 불가능한 금액에서 추정 가능한 금액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을 한 번 더 빼준다. 그만큼 상속 재산으로 엎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장례비용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봉안시설. 봉안시설을 이용했을 때는요. 우선 실제 지출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500만 원 한도로 해줘요. 예를 들어서 봉안시설에 내가 들어간 비용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300만 원만 해주는 거고요. 6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500만 원 한도니까 5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장례비는 3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수요된 금액을 해줍니다. 봉안시설은 여기서 빼지는 거예요. 별도로 해주는 건데요. 봉안시설과 별도로 실제 지출액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그 금액이 500만 원보다 적다라고 했을 때는 5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면 1000만 원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500을 해주고요. 1200을 했다라고 하면 1000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봉안시설에 300만 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1200만 원이 1000만 원의 한도에 걸리니까 1000만 원 더하기 봉안시설 300만 원 해가지고 1300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만큼 장례 비용을 공제를 해줍니다. 우선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가요. 너무 많네. 안 갈게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상속 재산 금액인 거고요.